자,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볼게요. 지금 아마 좀 충격적일 거예요. 특히 어디가 충격적이냐면 미적분. 미적분 지금 엄청 어려웠죠? 사실 이전에 미적분을 조금 어렵지 않게 계속 내가지고 한 번쯤은 그래도 미적분이 어려워야 되겠다 싶어서 집어넣었는데 솔직히 조금 과하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자가 미적분 선택자 중에서는 최고점자가 67점이에요. 67점.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자 중에서는 64점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비슷비슷해요. 다 50점대에서 60점대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적분은 지금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3개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보통 이제 2개 맞거나 하나 맞거나 좀 그랬어요. 좀 너무 어려운 거는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우리 말고 이제 또 월토반도 또 있잖아요. 월토반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최고점자가 80점 나왔어요. 미적분 선택자 중에서는 최고점자가 80점.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친구가 73점이에요. 73점. 근데 이 73점인 친구는 어땠냐면은 공통 과목에서는 22번 하나 틀렸었고요. 미적분을 7개를 틀려서 그래서 73점이 나온 상태였어요. 공통 과목은 22번 하나 틀렸는데 미적분을 7개를 틀렸습니다. 지금 뭐 월터반도 그렇고 우리 반도 그렇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맞은 개수가 4개 맞은 친구였어요. 제일 많이 맞은 친구가 4개 맞은 친구. 이 친구가 그나마 미적분에서 4개 틀린 상태였습니다. 4개 틀린 상태. 미안해, 너무 어렵게 냈어 미적분을. 자, 미적분에서는 일단 뭐 미리 얘기하지만 28번은 그냥 빼요. 걔는 그냥 검토 안 해도 됩니다. 좀 과하게 낸 건 있어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도 되고요. 해설지 참고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아닌데 계산풀이가 조금 길어요. 음함수 미분법을 좀 이용해서 들어가자라고 만든 문제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 자, 그 외에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평이하기는 해요. 뭐 미적 선택자는 아니지만 확통 선택자 중에서 최고점자가 나왔는데 100점이었어요. 확통 선택자 중에서는 최고점자가 100점이었습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조금 그랬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틀린 사람들 지금 좀 많습니다. 1번부터 해서 좀 틀린 게 많아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일단은 3점짜리 그냥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 교점 개수 세는 거 잘 해야 돼요. 자, 맨 처음에 2 sin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2, 최소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가 2로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썼다 가면 2가 되겠네요. 뭐 한 주기 정도 더 그려놓고 봅시다. 4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sin 2분의 파이 x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얘는 2 sin 파이 x. sin 2분의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그죠? 최대값이 1로 나오고요. 주기가 4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요런 느낌. 그렇죠? 요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y는 2분의 아니다. sin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총 언제까지 가요? 12까지 갑니다. 12까지 가니까 아예 뭐 통째로 공통주기 딱 하나를 3번 만들어서 다 그린 다음에 교점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맞은 친구들의 과반수는 그렇게 12까지 아이 그래프를 다 그린 상태에서 교점의 합을 구해내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주기 안에서 끝낼 수 있으면은 뭐 더 좋겠죠. 어차피 맨 처음 거는 0이니까 있으나 마나고요. 나머지 얘랑 얘랑 얘
예, 4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4초가부터 8까지도 4개, 8초가부터 12까지도 또 4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X좌표를 A, 여기를 B, 여기 X좌표를 C, 얘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B랑 D는 어차피 2랑 4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A랑 C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딱 얼마인지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칭성을 좀 이용해줘야 되죠. 둘 다 2,0 점 대칭이니까 A랑 C의 X좌표를 더하면은 절반이 2라서 그냥 4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A, B, C, D를 전부 다 더한다. 어차피 X좌표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B가 2고요. D가 지금 4니까 A 플러스 C. 얘는 합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10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4에 관련된 주기를 놓고 본다면 어때요? 똑같이 그냥 다 4씩 늘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4, B 플러스 4, C 플러스 4, D 플러스 4. 그쵸? 그게 4부터 8까지예요. 4를 제외한 4부터 8 사이에서 만나는 교점들에 관련된 내용. 괜찮죠? 어차피 4만큼 평이동 시켜서 놓고 오면 똑같은 그림이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A, B, C, D 따로 써놓고 어때요? 4, 4, 4, 4 그냥 16이라고 쓰면 되죠. 4 곱하기 4. 괜찮죠? 그래서 요게 어차피 지금 10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 여기까지 10이기 때문에 얘는 10 플러스 16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8부터 12까지 죽이면은 또 4씩 다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부터 12까지 그냥 싹 다 그린 다음에 교점 찾아서 근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A, B, C, D 다 더하면 10이고 거기다 8, 4,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 플러스 16, 10 플러스 32 그래서 답이 7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뭐 10번 문제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4점짜리 간단하게 한 번씩 좀 봅시다. 자, 얘는 일단 x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그쵸? y는 x제곱. 자, 이때 a.1,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사분면적에서 아무데나 한 점 P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원점에서부터 P까지 선 그어놓은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P에서부터 A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다른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다른 거 풀고 있어도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까요? 자, 일단 해설지 풀이는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갔냐면 얘를 그냥 미지수로 잡고 들어가요. 그렇죠? 1번 풀이. 1번 풀이는 P점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놓고 OP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요. OP 직선의 방정식은 AX.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AP 직선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그쵸? 그러면은 1 빼기 A제곱을 1 빼기 A로 나눈 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1, 2.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그 넓이의 합을 구해준 다음에 그 문제를 미분해서 최대 최소 구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이에요. 괜찮나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쓰지 않고. 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요 왼쪽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오른쪽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S1은 어떻게 구할까요? 어차피 빼남수 정적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직선 빼서 모양 그려본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0과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거예요. 괜찮네? 이게 어차피 S1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얘는 S1은 6분의 최고차계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냥 이걸로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수투 뒷부분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괜찮죠?
자, 마찬가지로 S2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는 또 직선에서 곡선 빼주잖아요. 그러면 S2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A부터 A까지 둘러싸인 몸의 넓이. 괜찮죠? 그래서 얘는 6분의 또 최고척에서, 최고척에서는 어차피 2차항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A는 6분의 1A 세제곱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얘를 미분해서 극점과 양끝값 이용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취지예요? 아니, 내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이 세 번째 풀이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풀이는 뭐냐? 요겁니다. 세 번째 풀이는 어차피 우리는 이 전체 아예 그냥 이 전체 넓이를 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넓이에서 아예 나머지를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를 빼도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는 1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전체 정적분도 어차피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적분도. 자, 그러면 결국엔 뭐만 하면 돼요?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이 넓이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지금 요 OA 직선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길이도 루트 1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언제 넓이가 최대로 나와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P점은 순간 변화율 1로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해서 1로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니까 A는 무조건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인 걸로 잡고 들어가면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분의 1인 걸 바로 찾고 문제 푼다. 두 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데 시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얘는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 중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죠. 그쵸? 그죠? 직선과 곡선 상에서 이 위에 있는 어떤 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거예요. 그쵸? 최소 거리가 되는 거는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그쵸? 딱 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일단 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여기서부터 거의 전멸했어요. 진짜로. 11번부터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11번부터. 참고로 11번은 지금 4명 맞았네. 그래도 꽤 맞았네요. 11번. 근데 계산 제대로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본론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부채꼴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반원이죠, 반원. O에서부터 선을 연결을 해요. 이게 지금 Q.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는 P점이 있어요. Q를 먼저 선 그은 게 아니구나. 얘부터 먼저 그은 거구나. 미안해. AP 먼저 그은 거예요. AP 먼저 긋고 중심에서부터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쵸?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Q까지 연결해 놓고 나면 얘가 지금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 길이는 3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PQ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문제 딱 보면 어때요?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많이 틀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밖에 안 틀리기는 했어요. 그게 뭐 적은 건 아니긴 하죠. 그죠? 자, 수능에서 나온다면은 내가 봤을 땐 딱 이런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류. 이런 스타일이 지금 현재 제일 최적화돼서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일단 관점 자체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될까요? PQ 길이 구해야 되고 코사인 세타 구해야 돼요. 일단은 PQ 길이는 그렇다 치고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하지? 지금 주어진 길이만 가지고는 알기 힘듭니다. 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평행선이에요. 그쵸? 평행선은 솔직히 거의 쓸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동의각 억각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근데 그 동의각 억각을 쓰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두 각이 똑같다라는 걸 미지수 설정에서 들어가면 미지수가 늘어나니까 힘들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걸 세타로 잡아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타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행은 일단 이따가 쓰기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세타를 좀 이용해서 끌고 움직여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원주각이에요. 괜찮죠? 원주각이니까 다른 원주각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심각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 홀을 나타내는 원주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심각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얘가 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걸 그어보는 거. 그쵸? 이거 왜 긋는 거죠? 이걸 긋는 이유는 똑같이 이 홀을 나타내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원주각. 그러면 꼭 이걸로 가야 되냐?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은 원에서 현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현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리는 거예요. 수직이 등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와 반지름 이용해서 현 길이 구할 수도 있고 끼인각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얘가 나름 현이잖아요. 이것도 나름 현이기 때문에 5에서 만약에 수선의 발 내린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수직이 등분돼요. 괜찮나요? 그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차피 1대2 닮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까지 선을 긋나 5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나 어차피 같은 위치 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 이걸로 가도 되지만 이걸로 갔다 라고 하면 그래 아니다 이거 말고 그냥 이걸로 갈게요. 왜 이걸로 가냐면 이걸로 가는 경우가 보통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요 각의 지금 세타인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직각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원주각의 중심각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당연히 직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PB 길이도 알 수 있겠네. 그쵸? PB 길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전체 길이가 4예요. 얘는 지금 3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번. PB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ABP 삼각형 안에서 보는 거예요. ABP 삼각형 안에서 보는 겁니다. 3, 4예요. 괜찮죠? 그래서 16에서 9 빼면 7이니까 얘는 그냥 루트 7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딱 나와 있으면 또 뭐가 나와요? 아니, 얘가 지금 세타잖아요. 여기 좀 루트 7 나왔죠? 그럼 뭐 코사인 세타는 끝났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로 그냥 나올 겁니다. 4분의 루트 7. 만약에 정필하면 딴 거 잠깐 풀고 있어요. 자, 4분의 루트 7. 자, 그래서 이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PQ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PQ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PQ는 얘가 지금 세타였죠? 여기 어차피 이게 직각이면은 얘도 직각이에요. 아닌가? 요건 좀 이따가 얘기할까? 안 되겠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냐면 얘가 세타니까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게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예요. 물론 얘가 2세타니까 이거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또 하나 이 닮음 관계를 좀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써봅시다. 자, ABP 삼각형이 있어요. ABP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세타예요. 자, 그리고 OB Q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 좀 안 이쁜데 이쪽에다가 좀 그어볼게요. 여기 지금 O가 있죠. 자, O에서 Q까지 연결된 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얘랑 평행해요. 그쵸? Q는 여기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평행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 나오겠죠.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직각이면서 수직 이등분이 될 거예요. 수직 이등분. 이해될까요?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예요. OQ 연결한 선 자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각과 요 각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두 각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 뭔가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나? 알았어? 자, 얘 2배로 해서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평행선이죠. 평행선이니까 요 각은 얘랑 똑같아요. 괜찮나요? 딱 절반에 해당합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아무데나 변 그어주고 중심에서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호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요. 괜찮아요? 이 두 호 길이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요각과 요각이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두 각이 똑같아요. 왜? 아니 어차피 얘가 알파면 평행하잖아요. 얘는 2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2알파면은 아니다 2알파랜다. 2알파랜다. 평행하니까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가 나오죠. 그럼 어차피 이거 2배가 중심각 나올 거니까 2알파 되는 게 맞죠. 괜찮죠? 무조건 2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굳이 직각인 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POQ 있죠? POQ 삼각형 POQ를 나타내 보면은 OPQ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 낀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때 반지름은 2, 반지름 2. 그래서 우리가 PQ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PQ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Q 길이를 X로 잡는다고 친다면은 제곱합 그 다음에 둘곱한기 2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요게 어차피 사인 세타로 바뀌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뽑아내서 가면 되죠. 그래서 X값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계산은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3명, 4명, 5명. 많이 맞았는데? 7번 많이 맞았네요. 요거는 핵심적인 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g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 절대값 ft 빼기 2ft dt. 그쵸?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는 뭐부터 한다고요? 그죠? 윗끝 아래끝 똑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면 집어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 보는 거예요. 아이 뭐야 이 안쪽에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니냐. 아니 상관없어요. 바깥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합성함수 같은 경우도 볼 때 어떻게 해요? 안쪽 함수부터 생각해서 들어가요? 아니 이 통으로 치환해가지고 바깥 함수부터 해석을 하죠. 괜찮아요?
바깥 함수가 결정적으로 결과에 맞닿는 거기 때문에 바깥 함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피접분 함수가 아니고 이 정적분 바깥 함수가 먼저 생각돼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미분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속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때 G'X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G'X로. 와, 이거는 절대값 때문에 미분함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 X가 없잖아요. 인테그랄 레벨 X가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 함수가 그대로 T에 관련된 함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이 안에다가 X 집어넣은 걸로 그냥 끝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절대값을 이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절대값 해석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수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수열에서도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절대값 AN 플러스 AN 아니면 절대값 AN 뭐 마이너스 AN 뭐 이런 것들이죠. 그 AN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수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함수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fx 괜찮죠? f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여나가니까 마이너스 3fx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G'X죠. 그쵸?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얘를 분석 들어가려고 하는데 fx가 좀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fx를 보니까 0, 1,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측에서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왜 이러냐 자꾸.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이 좀 이상하네. 미안.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요거 마이너스 fx부터 한번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fx는 음수만 나와 있죠. 위아래 대칭으로만 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fx가 양수인 경우만이기 때문에 얘는 요것과 요것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fx. 마이너스 3fx는 그냥 방금 주황색 한 거에다가 3배만 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냥 양수면은 좀 더 가파르게, 음수도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음수인 경우만 그래프 그려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지금 뭐라고요? 이게 y는 G'X예요. 괜찮나요? 이게 G'X. G'X가 지금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고요. 도함수니까. 얘는 감소하고요. 왜냐면 이쪽이니까. 이 넓이만큼 왔다 갔다 하죠. 증가하고 다시 한번 또 감소하게 되겠네요. 반대로 그렸나? 주황색 이게 마이너스 fx인데 그게 양수일 때 그냥 근데 이거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fx가 양수일 때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x라서 밑으로 내려간 것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G'X는 증가감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이거일 때 극대가 돼요. 극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감소를 해요. 감소를 했는데 얼마 감소를 안 해요. 그리고 이 넓이에 3배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때요? 극대인데 이게 제일 큰 극대가 될 거라는 거야. 괜찮죠? 요게 지금 GX 그래프예요. 좀 미안해. 너무 막 그리기는 했는데 당연히 얘 어때요? 2, G2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G2가 최대값이에요. 0보다 더 커요. G0보다는 G2가 무조건 더 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 집어넣었을 때는 어차피 극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구해달라? 어차피 뭐 극정과 양극값으로 가면 되는데 딱 봐도 G2에서 나오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끝나게 돼요. 괜찮죠? 따라서 G2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0일 때 0이잖아요. 아, 얘 지금 0이죠.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넓이 빼고 세 번 넓이 더하면 돼요. 괜찮네? 한마디로 0부터 1까지 fx 넓이에 한 번 빼고 세 번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0부터 1까지 fx 넓이에 2배가 답이 그냥 돼요. 괜찮네? 그래서 되게 간단해집니다. 아, 이거 좀 헷갈리는 거 있나? 아, 괜찮아요? 지워도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12번 넘어갈게요. 혹시 이해돼요? 형준아? 풀 수 있을까? 다음 무조건 맞겠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13번도 좀 가봅시다. 13번이, 와,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많이 틀렸어. 4명 틀렸어, 4명. 13번. 자, 이게 13번이 솔직히, 오답률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한번 봐봐요. 이 문제 되게 쉬워요. 진짜로. 13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걔는 X를 원소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어때요? X의 N제곱이 N제곱 마이너스 20B 되는 이 근이 지금 원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근이 전부 원소예요? 아니, 이걸 성립하는 X값 중에서 음수만이에요. 이거 중에서 음수만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원소의 개수를 AN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A의 원소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뭐 1부터 집어넣어봐도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좀 헷갈리면은 집어넣읍시다. 1차적으로 n에다가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조건이 x는 1 빼기 20, 그쵸? 마이너스 19세요. 그럼 음근 있잖아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이때의 A 집합은 원소가 마이너스 19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A1은 그냥 1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x제곱이 4 빼기 20 마이너스 16 되겠죠. 이거는 실근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와,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거? 마이너스 16 나오는 거니까 얘는 허근만 2개 나옵니다. 지금 얘는 음근 얘기하는 거라서 허수는 양수음수 개념이 없어요. 0보다 작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실수값이라는 얘기예요. 실수값. 대소비교가 안 돼요. 허수는 대소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허수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아예 없다. 그래서 A라는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에요. 그렇죠? A2는 빵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세 번째 n이 3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제곱은 9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그렇죠? x 제곱이 된다. 세제곱. 자, 그럼 얘는 그래프 어때요? x 세제곱 그래프 여기서 마이너스 11 만나는 거니까 음근 하나가 딱 나오네요. 그렇죠? 음근이 하나가 나와요. 물론 세제곱근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음근 딱 하나. 그렇죠? 그래서 얘도 A 집합을 놓고 보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11이 될 거니까 A3는 1이에요. 근데 어차피 실근계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다 안 해도 되는구나.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원래 문제 취지가 뭐예요? A의 N제곱근이에요. 괜찮죠? A의 N제곱근. 그거 보는 겁니다. 양근, 음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네.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렇죠? 홀수인 경우에는 음수가 나와야 음근이 나오죠.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보다 작은 경우가 루트 20, 4. 얼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 2, 3, 4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홀수이기 때문에 1, 3만 나와요. 그래서 A1과 A3만 1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 7,
9는 아예 음근이 안 나와요. 괜찮죠? 자, 그거는 똑같이 n이 짝수인 경우라고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쵸? 음근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 나와야 돼요. n제곱 마이너스 20 자체가 양수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제곱이 20보다 크다 n은 4. 얼마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중에서 6, 8, 10 요것만 됩니다. 그래서 A6, A8, A10 요건 1이고요. 2랑 4는 막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예 실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니까 그냥 5가 되고 말아요.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허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한 번만 좀 볼게요. 14번. 정말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기는 해요. 14번. 참고로 14번은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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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맞았네요. 14번.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극한이잖아요. 당연히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x가 빵으로 갈 때 x fx 제곱 분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야 마이너스 t ft dt.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이거 부정적분 라지 fx 빼기 라지 f 이렇게 들어가니까 라지 f 프라임 1 그래서 스몰 f 그죠? 이렇게 하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잡는 게 더 편해요. gx라고 잡아서. 그래서 g1은 빵, g'(x는 fx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통째로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기도 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통째로 생각해 볼게요. 얘를 gx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를 gx라고 쓰는 순간 식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빵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g'x. 그럼 g'x는 어떻게 나와요? 이거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0부터 x까지 ft dt 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요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겹게 본 상태여야지만 안 됩니다. 자, 왠지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0부터 x까지 x-t ft dt. 그렇죠? 얘는 전개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 교평수에도 다 써놨어요. 일부러 설명 쫙 다 썼어요. 헷갈릴까봐. 자, 그럼 얘는 x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피적분 함수에 x가 껴있으면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치환도 안 되고 미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개했어요. 자, 전개해놓고 나면 어차피 따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x 내보내려고 해요. 괜찮죠? 그래서 양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 본다면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얘도 미분하면 xfx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남게 돼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은 얘 형태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요게 지금 1이라 그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gx 곱하기 fx 제곱분의 1 여기 지금 1인 거 이렇게 쓰고 싶어지죠? 괜찮나요? 왜냐면 어차피 g제로가 빵이니까 0분의 0꼴 얘가 딱 이쁘게 나오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g'0으로 갈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뭘로 바뀌어요?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럼 fx는 f0 제곱분의 1로 갈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문제는 G'형이 얼마예요? 와, 얘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거 또 들어가지네. 그쵸? G'형이 윗그다리까 똑같이 맞춰보면 0 되고요. G2'X가 지금 fx.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와, 얘가 지금 0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F0 제곱분의 0이 지금 1로 나오려면 F0이 뭘로 나와야 돼요? F0이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절대 1로 수렴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F0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따지고 들어가 줘야 돼요. 괜찮죠? 그럼 F0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식에 의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F0은 0이라서 fx는 반드시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고 나머지 한 인수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x-k라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kx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러면은 g2'x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g'(x) 그쵸? 아, 이거 어차피 미분계수 정의를 못 풀면 결국 뭘로 가야 돼요? 인수약분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인수약분밖에 없어요. 식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식을 끄집어내야 돼요. 미분법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G'X는 이거 부정적분했으니까 3분의 1 X세제곱 빼기 2분의 1 KX제곱, 그 다음에 C. 근데 G'0은 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또 빵으로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린 지금 GX를 알고 싶은 거니까 G'X 한 번 더 적분해서 가봅시다. 그러면은 적분해서 들어가면 GX는 12분의 1 X 4제곱 빼기 6분의 1 KX 세제곱 플러스 또 C가 나올 텐데, 또 얘 때문에 이게 또 빵으로 나와요. 괜찮나요? 그쵸? 화이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그러면 이제 x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아까 6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뭐 x 곱하기 x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제곱 분의 분자 gx잖아요. gx 그냥 요거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이거 x 세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12분의 1 x 빼기 6분의 1 k 이렇게 묶이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인수 1차 x제곱까지 2차 이걸로 3차 다 약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얼마? 지금 1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0분의 0꼴이 더 이상 아니니까 0 집어넣어주면은 k제곱,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k. 자,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6k분의 1이 1이에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더라.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 fx는 결국 뭐가 돼요? x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1이더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1 집어넣으면 6분의 7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잠깐 한번 좀 봅시다. 15번 문제. 맞은 사람이 1명, 2명, 아이고야, 2명. 2명, 2명, 아이고, 2명. 아이고, 잘했네요. 자, 15번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가조건에서 얘기하는 거 A 5가 지금 2로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1항을 줬으면 쉽습니다. 뒤로 가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5항을 주면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1, 2, 3, 4항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쵸? 1항 주면은 쉬운 겁니다. 5항 주는 거라서 어려운 거예요. 자, 나조건에서
다음 항은 2an 빼기 4 이전항이 2배에서 4 뺀 거 만약에 이전항이 양수였다면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이전항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그런 a라는 수열을 싹 다 더해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 값이 크기의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그 알파 값들이 왜? 나올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 알파 1과 알파 n 알파 2와 알파 n-1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이렇게 저맛이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5번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능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저맛식 문제는 수영도 가지고 들어가 주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5항부터 시작해서 일단 뒤로 갈게요. 왜냐면 뒤로 가는 거는 쉬워요. 앞으로 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럼 6항은 어떻게 돼요? 이전항이 양수였으니까 2배에서 4 빼요. 2배 하면 4죠? 4 빼면 빵. 그쵸? 6항은 빵이 될 겁니다. 그러면 7항은 어떻게 돼요? 이전항이 0 이하니까 2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7항은 2가 되겠네요. 벌써 반복이에요. 그쵸? 처음 것과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얘는 계속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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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홀수항들은 전부 2로 나오고요. 짝수항들은 전부 다 빵이 나와요. 그러니까 5항부터 100항까지는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쵸?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K가 5부터 100까지 그쵸? 5항부터 100항까지의 총합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쵸? 이거 96으로 나오게 돼요. 괜찮죠? 96 요건 일단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의 항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수용도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음 항이었잖아요.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양수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는 2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뺀 결과가 0 이하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4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4항은 다시 한번 위로 갈 때는 4 더하고 2로 나눠요. 그럼 4 더하고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양수인지 확인한다 그랬어요. 문제 없네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갈 땐 2를 뺀다 그랬죠? 0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이하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0 이하가 맞네요. 그래서 벌써 4항이 될 수 있는 게 2개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위로 갈 때는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2분의 7이 되겠네요. 양수니까 문제 없네요. 밑으로 내려갈 땐 2를 뺀다 그랬어요. 그리고 0 이하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우 넘어가요. 이 불가능. 괜찮죠? 자, 얘도 똑같이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가 되겠네요. 양수니까 문제 없고요. 내려갈 때 2를 빼는데 음수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그럼 2항도 한번 가봅시다. 위로 가니까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4 더하면 2분의 8 더하니까 2분의 15. 절반이면 4분의 15예요. 양수니까 문제가 없어요. 내려갈 땐 2를 뺍니다. 그럼 2분의 4를 빼니까 2분의 3. 음수해야 되는데 안 돼요. 불가능. 자, 그러면 얘는 볼 필요 없고 이쪽. 또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3이 되겠죠. 양수니까 문제 없고요. 밑으로 내려갈 땐 2를 빼니까 0. 얘도 문제가 없네요. 자, 또다시 얘는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1이 되겠죠. 양수니까 문제 없고 내려갈 땐 2를 뺍니다. 음수 문제 없네요. 자, 여기까지 2항이었고요. 자, 마지막 1항을 한 번만 가봅시다. 자, 얘도 또 두 가지 다 봅시다. 맨 처음에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4 더하면 4분의 16 4분의 31 4분의 31을 2로 나누니까 8분의 31이에요. 그쵸? 양수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빼면 4분의 8 뺐으니까 4분의 7 아이고 0 이하가 아니니까 불가능. 그쵸?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7 양수니까 문제 없죠. 내려갈 땐 2를 뺍니다. 0 이하야 되는데 안 돼요. 불가능.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2가 되겠죠.
양수니까 문제 없어요. 내려갈 때는 2를 빼요. 음수니까 문제 없어요. 얘도 한번 봅시다.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러면은 2분의 5가 되겠죠. 양수니까 문제 없고요. 내려갈 때는 2 뺀다 그랬어요. 음수니까 문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0이죠. 양수여야만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불가능. 그 다음에 내려갈 땐 2를 뺀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 문제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A1이 될 수 있는 값은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무슨 뜻이에요? M은 지금 7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M은 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5항부터 100항까지는 맨날 96으로 정해져 있고, 작은 거부터 알파 1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어딜까요? 아니, 음수로만 나오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작겠죠. 맨 위가 제일 클 거예요. 숫자로 놓고 봐도 그래요. 어차피 4개만 보면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4개 더해서 96 더한 거, 요게 지금 알파 1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빵. 그 다음에 96 더하는 거. 이게 알파 1이 되겠죠. 그럼 알파 2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알파 2.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5부터 시작해서 싹 다 더해 나가는 거. 요게 알파 3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싹 다 더해 나가는 게 알파 4. 2부터 싹 다 더하는 게 알파 5. 그 다음에 2분의 7부터 싹 다 더하는 게 알파 6. 그 다음에 8분의 31부터 싹 다 더하는 게 알파 7.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알파 2 플러스 알파 6죠?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알파 2 플러스 알파 6죠? 자, 그래서 둘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씁시다. 알파 2. 알파 2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나머지 96. 괜찮죠? 그 다음에 알파 6. 요거는 2분의 7, 3, 2, 0. 그쵸? 2분의 7, 3, 2, 0 하고 9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두 개 더한 게 그냥 답이에요. 두 개 더한 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끝나니까 그냥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니까 그냥 9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7에다가 5 더하면 101이죠. 그래서 2분의 7 더하기 101.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7 더하기 101에다가 94 더하니까 195가 되겠고, 2분의 7 더하기 2분의 390. 그래서 2분의 397이 돼요. 괜찮죠? 답이 5번.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수능에서 만약에 점화식 문제가 15번으로 나온다. 작년에 15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올해 지금 계속 점화식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12, 13 정도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5번급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번호만 믿고 문제 풀지는 않아야 돼요. 그죠? 급수가 15번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 같은 데서 정말 어려운 객관식에서 최고 난이도의 점화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져봤자 점화식 문제는 이 정도가 한계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어렵게 나오기 좀 힘들어요. 왜? 올해는 진짜 수능 문제 킬러의 킬자만 나와도 그죠? 출제진들이 위태로워져요. 진짜로. 지금 나는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솔직히 별로 안 어려웠죠? 진짜 황당한 게 그것도 교육과정 벗어난다라고 해서 지적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3차 함수 때 최고책에서가 1인 3차 함수 일반형 잡으면 이렇게 잡죠. 그러면 당연히 식이 뭔가가 있을 거야. 뭐 F1은 뭐 2다, 뭐 F'1은 무슨 뭐 3이다, F'2는 무슨 뭐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대요. 왜냐면 미지수 3개짜리 연립1차 방정식, 미지수 3개짜리 연립1차 방정식이 사실 수상해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상에서는 빠졌으니까 이런 거 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 들고 들어가는 거야. 솔직히 조금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미안해. 아무튼 난 진짜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이게 안 된대. 이게. 하하하. 자, 미안해. 나 혼자 푸념이었고.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저기 19번까지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20, 21, 22. 여기 거의 전멸된 상태예요. 22 맞은 사람 1명. 21 맞은 사람 1명. 그래요. 20, 21, 22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됩니다. 20번 맞은 사람도 1명이잖아. 2명이구나. 우와! 저기 20번 2명 맞았고 21번 1명 맞았고 22번 1명 맞았어요. 자, 근데 20, 21, 22가 다 어렵지 않아요. 20번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x1 2t제곱 빼기 3t 플러스 n 그 다음에 x2 3분의 1t제곱. 자, 얘네들이 만나는 그 교점에서의 시각을 a1, a2, a3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니까 이 함수 가지고 연립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쵸? 그래서 2t제곱 빼기 3t 플러스 1은 3분의 1t제곱. 이거의 세근이 a1, a2, a3 이렇게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넘겨서 근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근거계수의 관계예요. 근거계수의 관계. 그럼 그 근거계수의 관계를 왜 떠올리냐? 아니 얘가 2차 방정식이면 근해 공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근해 공식이 안 돼서 더 근거계수의 관계를 생각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근거계수의 관계를 가냐? 결국에는 얘의 속도, 그쵸? 4t 빼기 3. 이 속도에다가 a1, a2, a3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va1 더하기 va2 플러스 va3. 지금 이게 답인데 저기다 집어넣으면은 4a1 플러스 빼기 3, 4a2 빼기 3, 4a3 빼기 3. 요거기 때문에 얘는 4로 묶어주면은 a1, a2, a3 빼기 9 요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a1, a2, a3 값을 꼭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한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세근의 한만 알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세근 합이니까 이 세근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6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근거계수의 관계는 알고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6, 4, 24 빼기 9니까 답이 15가 될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창이 괜찮지? 오케이. 의심나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꼭 근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21번 아마 결과를 보고 나면 굉장히 좀 황당할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여가지고. 자,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두 지수함수가 이사변에서 만나도록 m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나와 있는 3의 x 플러스 1제곱. 솔직히 얘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기본형이라서 그려봅시다. 그렇죠? 얘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보통 지수함수 어떻게 그려요? 점근선, 상수함 가지고 점근선 그려놓고요. 지수 빵 되게 하는 x 집어넣어주죠. 왜? 그럼 밑이랑 상관없이 일정한 점 지나가니까.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1 지나갑니다. 그렇죠? 점근선 빵 나오고요. 괜찮죠? 자, 문제는 요거예요. y는 m의 1-2x-1제곱. 얘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그려져요. 왜? m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M 없는 걸로 먼저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난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얘 떼요. 나중에 이 그래프에서 1만큼 평이동 시켜놓으면 되니까. 난 마이너스도 헷갈려요. 그럼 마이너스도 떼요. 그럼 요 지삼수는 우리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X축 대칭해주고 위로 1만큼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중에 M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M 배수만큼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 근데 얘는 한 번에 좀 그려봅시다. 우리 지금 이 정도는 한 번에 그려야 돼요. 자, 얘는 점근선이 뭐라고요? Y는 1. 점근선. 그 다음에 지수 빵 되게 하는 X. 1 집어넣으면은 빵 되네요. 1 빼기 1 빵이에요. 얘는 지금 1,0 지나갑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준점과 점근선 요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기준이에요. 그건 로고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밑이 1보다 커요. 증감수죠. 그치만 얘는 증감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감소함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2점 지나가는 감소함수예요. 점근선 여기 있고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점근선에서부터 점점 움직이는 그래프로 나오겠죠. 괜찮죠? 자,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X제곱 그래프를 1만큼 평이동하고 대칭하고 플러스 1만큼 평이동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M을 곱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M 값이 양수라 그러면 어때요? M 값이 양수라면은 뭐 그대로 나오겠죠. M이 만약에 1이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M 값이 1보다 크다. 그럼 M 값이 1보다 크면 그냥 더 위로 나오고 말겠지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M이 1보다 작은 양수면 밑으로 가겠죠.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M이 양수인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점근선은 어차피 M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M이 음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음수면 양수였던 건 부호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M이 음수인 경우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M 빵 나오면 이거는 X축 되는 겁니다. M이 빵이면. 근데 그냥 해봅시다. M이 빵 나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M 빵 나오면은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어때요? 다 1,0 지나가요. 전부 1,0 지나갑니다. 그러면 1,0을 지나가는 요 함수가 2, 4분면에서 지금 교점이 발생을 해야 된대요. 얘 지금 어디 있어요? 2, 4분면이면은 딱 절편에서부터 요 그래프예요. 얘랑 만나야 돼요. 저 파란 거랑 만나야 돼요. 그럼 당연히 M값이 0이면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M값이 음수 맞나요? 안 만나죠?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로만 나와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양수로 나오는 그래프로 교점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쵸? M이 무조건 양수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럼 2, 3분에서 교점이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값 정리 내용이죠? 그쵸? 무조건 왼쪽에서는 얘가 더 커요. 얘는 점근선이 0이잖아요. 얘는 점근선이 M값, 그것도 양수값인데. 그쵸? 더 컸던 애가 더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경계로? 0을 경계로. 그쵸? 왜냐면 음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음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0 집어넣었을 때 값인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M 곱하기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어때요? 0,2분의 M이에요. 그쵸? 이 2분의 M이 딱 이 지점에 0,3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2분의 M은 3보다 작으면 되더라. 그럼 2, 3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값 정리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M값에는 음수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 4면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딱 곱해버리면 6. 그러니까 M값으로 가능한 건 뭐? 1, 2, 3, 4, 5. 이게 끝이에요. 진짜 그냥 딱 이것만 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줄만 알고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만 조금 알면은 얘는 그냥 다 맞아요. 괜찮죠?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번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답이 15예요. 1, 2, 3, 4, 5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도 좀 봅시다. 22번도 사실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22번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올해 수능이. 내년부터 다시 좀 더 돌아갈 수도 있어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100점 꼭 맞으라는 건 아닌데 딱 번호만 보고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22번도 딱 봤을 때 시간이 없으면 딴 거 푸는 건 맞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있고 다른 걸 검토할까 22번을 풀어볼까 라고 했을 때 22번을 문제를 읽어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봐요.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감기 조심해야 돼. 근데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서 미안. 자, 그럼 22번. 자, 최고 체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다 조건에서 함수 fx가 p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역함수를 가진대요. 역함수 가질 때 p의 최소값은 1이래요. 자, 그럼 역함수를 가진다. 핵심이 뭐예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예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죠? 그렇죠?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 면서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근데 지금 이거는 확통선택자들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거의 대부분 다 역함수 만들 때는 치역 범위로 공역을 제한해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이 나와요. 이거 문제 안 될 겁니다. 이건 확통선택자 빼고는 별로 문제 안 돼요. 얘만 생각하면 돼요. 역함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해도 사실 99%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얘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1대1 함수가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어때요? 1대1 함수가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외에는 못 나와요. 괜찮나요? 만약에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때요? 아니, 똑같은 x집에서 같은 함수값 갖는, 아니 다른 x에서 똑같은 함수값 갖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대1이 절대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무조건 증가나 감소밖에 안 나옵니다. 연속 함수에서는. 자, 그러면 그걸 또 어때요?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는데, 그걸 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놓고 본다면 어때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상수함수만 아니면 돼요. 상수함수는 아니면. 괜찮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아니면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최고 체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세 종류. 그럼 어때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가집니다.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가져요. 그럼 이런 최소값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죠? 얘는 그냥 전부 다 역함수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가져요.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P부터 무한대까지만 역함수를 가지는 거야. P부터 무한대까지만 증가함수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다시 한번 여기 말하는 거는 X가 P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함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X가 무한대 쪽에서는 당연히 이루기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증가 구간의 끝이 지금 1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는 구간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가 끝이잖아요. 여기에서 1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만 놓고 보면은 증가함수가 맞으니까 요 구간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1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나조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제곱 분의 fx. 자, 얘가 마이너스 36분의 f'0.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죠? 자, 얘는 지금 일단 1에서 무조건 미분계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fx라고 친다면
f'x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가 되겠고 큰 근이 지금 1로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괜찮죠? 그럼 나머지 작은 근은 뭐가 될지 몰라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편의상 K라고 한번 해봅시다. K라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f'x는 K 곱하기 최고치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3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렇죠? 분해 이렇게 나가니까 분모가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분자도 x-1이라는 인수가 감기 조심해야 돼. 분자도 x-1이라는 인수가 어때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에서 얘는 1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중근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이 나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이 값이 아까 오른쪽에서 본 k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 또 인수정리 이용해서 2점 좌표 뽑아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 1대 1 뭐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k를 2로 나눴으니까 한 칸당 2분의 1-k라서 k에서 2분의 1-k를 뽑아내면은 얘는 2분의 3k-1, 0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2분의 3k-1이 되겠구나. 괜찮아요?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1의 제곱 약분시켜 놓으면 나머지 1 대입해서 식 구해주면 될 거예요. 3 곱하기 1-k 분자는 1-2분의 3k-1 그죠? 그 f'0 집어넣으면은 f'0 3k죠? 그죠? 마이너스 36분의 3k 당연히 k 값이 나와요. 그럼 끝.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22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쪽 가볼게요. 미안해. 너무 조금 어려웠어요. 23번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거였고요. 24번에서부터 좀 멘탈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미안해. 미적분 잠깐만 할게. 24번 맞은 사람이 1명, 2명, 2명이에요. 2명. 자, 얘도 본론만 얘는 좀 본론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얘를 수원처럼 풀려 그러면 못 풉니다. 어 12D A, B, C, D 12D 이거를 세타라고 잡아보면은 지금 뭘 구해달래요? 사인 세타 구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주어진 게 7, 7,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A, B, C는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돼 있죠? 그렇죠? SSS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는 모든 각들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얘는 또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렇죠? 자, 그때 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각만 알면 끝나요. 왜냐면 이게 세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지금 파이로 나오잖아요. 그럼 세타는 다 넘기면은 3분의 2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거셈 정리를 쓰시면 돼요. 싸고 풀고 싸. 그쵸? 싸고 맞고 싸. 그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만 하면 끝나죠.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외곽이니까 여기 지금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럼 뭐 코사인 법칙 하면 그냥 끝났지 뭐. 괜찮네?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안 하고도 뽑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리고 싶어지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7분의 1.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7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럼 사인 알파 당연히 뽑을 수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덧셈 정리로 풀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딱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말로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말로만? 아니, 그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뭐 얘는 틀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급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도형과 급수? 아니에요. 걔는 그냥 일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항이 수렴하잖아요. 아니,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일반항은 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대는 몰라요. 그렇죠?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모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문제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그쵸? 2n 제곱 플러스 3n. 요게 지금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요 일반항 자체가 빵으로 가면 된다 라는 거야. 급수가 수렴하는데 왜 일반항이 빵으로 가요? 라고 궁금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얘가 일반항이 0으로 안 가고 일반항이 만약에 1로 수렴한다고 쳐봐요. 1을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버리면은 영원히 더하잖아요. 얘는 지금 영원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an 자체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얘는 0으로 수렴해도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해도.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머지는 그냥 뭐 정리하면 되니까. 자, dx분의 d. 얘는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요게 x 플러스 a 2의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걸로 f1의 값을 구해달라. 연속인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미분한 거 해줘요?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라지 fx 플러스 xf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랑 라지 fx 빼기 xfx 이렇게 나오는 식과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으면은 얘는 적분해서 가는 거예요. 얘는 미분해서 가는 거고. 왜? 얘가 x 라지 fx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얘는 왜 미분해서 가요? 미분하면은 fx 빼기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니까 얘로 정리가 가능해져요. 괜찮네? 오히려 이렇게 나와도 묶어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알아서 묶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얘를 미분해서 전개한다? 그럼 더 산으로 갑니다. 더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양변에 x에 대해서 적분해줘야 돼요. 그죠? 적분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은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나오겠고, 뭐 적분상수는 나중에 오른쪽에다 붙이지 뭐. 그 다음에 얘는 종류가 다른 두 함수의 곱적분이잖아요. 부분적분이죠. 괜찮죠? 부분적분. 그래서 얘는 미분할 거, 적분할 거,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적 미적. 괜찮죠? 그래서 x 플러스 a의 2의 x제곱 빼기
둘 곱한 거면 또 적분이죠. 근데 얘는 어차피 2x제곱으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빼기 하면 x 플러스 a 빼기 1 2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아, 이거 상수 C 나와야 된다. 그죠? 이거 모르니까 적분상수 C 여기까지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당연히 뭘 해봐야 돼요? 항등식 성질. 그죠? 항등식 성질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개수비교법입니다. 개수비교법.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x 인수 있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얘도 빵 나와야 되고요. 위끝 아래끝 똑같이 만들 수 있는 1 집어넣어도 빵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x에다가 빵 집어넣읍시다. 그럼 좌변은 빵, 우변은 a-1 2의 1제곱 c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 플러스 c는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또 좌변은 위끝 아래끝 때문에 또 빵 나옵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a 빼기 곱하기 2 플러스 c. 아, 얘는 지금 a 2 플러스 c네요. 둘이 연립해서 찾아내야 돼요. a 값, c 값. 괜찮아요? 조금 지저분해요. a 값, c 값. 자, 그래서 c는 1-a라고 해서 집어넣으면은 0은 a2 플러스 1-a 이렇게 되니까 a 값으로 묶었을 때 2 빼기 1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1-2분의 1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c는 둘 더해서 1이기 때문에 1-2분의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둘 더해서 1이기 때문에. 자, 그래놓고 f의 값을 구해달래요. 정리해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얘는 그나마 고맙게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그냥 끝납니다. 1 집어넣으면 빵 1F1는 1 플러스 A 2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그냥 F1이에요. 괜찮죠? F1은 2 곱하기 A 플러스 1 그죠? A에다가 1 더하면은 A 플러스 1은 1-2분의 2-2인데 거기다가 1을 한 번 더 곱했죠. 그래서 1-2분의 2-2에다가 2를 곱한 거. 그래서 여기 그냥 답으로 나와요. 괜찮네. 물론 지금 이 식에서 x로 나눈 다음에 미분해도 돼요. 괜찮죠? x로 나눈 다음에 미분해도 됩니다. 근데 운 좋게 여기서 1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이 조금 지저분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이것도 그 형태만 좀 잠깐 봅시다. 뭐,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에.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대각선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짜리 반지름인 원을 그려놔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서부터 반지름인 원의 일부를 좀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초항, 그 다음에 궁비, 그죠? 초항과 궁비만 알면 끝나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궁비가 되게 쉽게 나와요. 왜 쉽게 나오냐?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지정해 볼 점은 얘예요. 이 점이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중심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원 위의 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대 루트 3이에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지금 60도죠. 여기가 지금 30도죠. 괜찮네? 그쵸?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루트 3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아, 여기도 60도구나.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삼각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정삼각형인 거. 이해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딱 잡은 순간에 얘 30도니까 만약에 내려서 본다 그러면은 얘 반반이에요. 딱 중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만한 삼각형, 아니 사각형. 이걸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요 길이가 전체 3의 절반 2분의 3이라서
얘도 이게 2분의 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 b가 어때요? 3대 2분의 3. 그쵸? 2대 1. 1대 2분의 1. 그러니까 넓이 b는 얼마? 1대 4분의 1. 이게 공비예요. 괜찮죠? 그쵸? 그냥 딱 길이 b가 2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그쵸? 그대로 축소 복사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초항만 구해내주면 끝나요. 초항은 그럼 어렵나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일단 맨 첫 번째 요걸 한 번만 구해볼게요. 이거 S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S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S1은 어떻게 구해요? 활골 넓이죠? 이 활골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해요? 활골 넓이? 아, 정말 지겹게 많이 해야 됩니다. 활골 넓이. 부채꼴의 일종이잖아요. 얘는 반지름 세타 나와 있으면은 전체 부채꼴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에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렇죠. 이걸로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빼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게 초항. 자, 그리고 두 번째 S2.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호의 일부라도 등장하면은 무조건 부채꼴 넓이 다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아예 통째로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싹 다 구해준 다음에 거기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빼줘야 돼요.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S2는 일단 얘가 3이잖아요. 높이야 뭐 어차피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전체 저 주황색 삼각형 넓이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요 주황색 삼각형 넓이 다 구한 다음에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거 어차피 30도였잖아. 그쵸? 그래서 빼기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 6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또 빼면은 얘는 여기가 지금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그쵸? 그걸 30도 빼주는 거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초항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쵸? 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지저분해요. 이거 막상 계산해 놓으면은 넘어가 될까? 그쵸? 계산은 일단 좀 생각해. 그리고 28번은 풀지 마요. 28번은 얘는 안 풀어도 됩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29번. 저기 29번은 사실 28, 29, 30이 조금씩 다 어려워요. 조금씩. 근데 29번도 본론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28번이 제일 어렵고요. 29, 30은 사실 할만은 해요. 자, fx가 2의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gx는 2x, 2의 x제곱이에요. 자, 문제는 HA가 극대값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gx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을 구하려면 미분과 부호변동, 그쵸? 그거 좀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건 미분한다. 뭘로 미분해요? A로 미분합니다. 왜? 지금 A가 변수인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부정적분해서 집어넣으면은 요거고요. 얘는 라지 GA 빼기 라지 G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로 우리가 미분해서 본다면 양변을 A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쳤을 때 상수니까 날아갑니다. 얘 미분한다면 마이너스 라지 F 프라임이니까 스몰 F가 되겠죠.
그리고 성립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또 튀어나와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은 GA가 되겠고,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져요.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경우만 찾아주면 돼요. 극대값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3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GA면은 2의 a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네.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a제곱으로 껐을 때 2의 a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얘는 2의 a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니까 2a제곱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구나.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보변동 확인할 수 있어요. 위로 올록한 2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끝 나오잖아요. 그쵸? 보변동 놓고 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3에서 극대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H3가 답이에요. 이게 답이야. 이게 극대값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적분해주면 되겠고 0부터 3까지 gx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게 모양이 조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둘 다 구간이 0부터 3까지로 바뀌네요.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나는 굳이 한번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dx는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부터 0까지 f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끝 아래 그 위치 바꿔주면은 f 마이너스 t dt가 되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들어간 거라서 3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칠 수 있어요. 계산 되게 금방 나와요. 괜찮아요? 그렇죠? 안 되더라도 계산하면 돼요. 안 되더라도 이해돼요? 나머지 부분적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지금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지금 꽤 많이 나왔어요. 내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미안. 좀 많이 넣긴 했습니다. 진짜로. 통째로 봐야 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물론 여기서 A에다가 0 집어넣고 뭐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뭐 의미는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그렇죠? 어차피 극대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냥 빵 나와요. H빵은 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30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역함수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맨 처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 낫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f1은 2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자, 가족권을 딱 봤을 때 요게 지금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부터 일단 해석해 봅시다. 쟤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단 곱적분, 그쵸? 그래서 미분할 거, 적분할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 미분하니까 얘 적분하면 g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 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둘곱한 거는 그대로, 둘곱한 거는 빼서 적분.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네. 자, 근데 이거 또 적분하려고 하면 힘들죠. 자, 근데 어차피 이런 거 적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역함수 적분하려면? 자,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요. 합성함수는 90% 이상 문제풀이가 다 뭐라 그랬어요? 치환이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90% 이상 문제가 치환이에요. 바깥 함수부터 봐야 되니까 안쪽을 그냥 통으로 생각하고 치환으로 가죠. 그게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 같은 경우에도 정함수랑 역함수 합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미분 씌워서 f'gx 곱하기 g'x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이 f'gx분의 1. 그쵸? 이런 식으로 역수로 나온다 쓰잖아요. 괜찮죠? 합성함수예요. 역함수도 기본 뿌리는 합성함수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어때요? 아, 그러면 gx를 치환해서 가야 되겠군. 그렇죠? gx 같은 거를 t로 치환해서 간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그 적분법 할 때도 역함수 정적분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죠? 자, 근데 자, 어차피 치환적분에서 들어갈 거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아, 진짜 이거 바로 구해야 돼요. 와, 괜찮아요? 자, 일단 얘는 어차피 치환적분 할 거기 때문에 gx를 t로 치환한다 라고 한번 쳐봐요. 그럼 x는 ft죠? 괜찮아요? 당연히 x는 ft예요. 양변에 f로 합성하면은 정함수 역함수 합성하면 x 나오니까, 그쵸? x는 ft. 그 다음에 얘 미분한다는 건 뭐예요? g'x dx는 dt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 식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은 t 값은 g0가 되겠고요. 2 집어넣으면은 t 값은 g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ft 들어가고요. g'x dx가 그냥 dt로 나와요. 괜찮아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하는데 되게 좀 한참 들어가요. 그래서 역함수는 거의 치환적분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들어가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나조건. 더 이상 해볼 만한 게 없으니까 나조건을 좀 이용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2x는 8fx로 나오고 있대요. 8fx로. 자,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에 f1이 2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x에다가 0부터 넣어보면 어떨까? f0은 8f0. 그렇죠? 그럼 f0은 0입니다. 그 말은 g0도 0이란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f2는 8f1이네요. 그쵸? 그럼 8f1이니까 f1이 지금 2잖아요. f2가 16이에요. 이거 맞아요? f2가 16이 될 겁니다. 이 말은 G16은 또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로 보더라도 G2는 1인 거 알 수 있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0이고 요게 지금 1이구나. 0부터 1까지 fx 적분하면 2분의 1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해돼? 여기서 그냥 끌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가나 조건 해석 전부 다예요. 이거 더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멈출게요. 왜?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거는 an입니다. an. 자, an은 0부터 2의 an제곱. an제곱? 2의 n제곱. fx dx. 자, 이게 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 한 번에 뽑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자, 그러면 당연히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a1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예요. 0부터 1까지 f 적분한 게 지금 2분의 1인데 얘는 지금 0부터 1이 아니고 0부터 2까지예요. 그 얘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이거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오던 방식이에요. 괜찮아요? 딱 두 배로 뻥튀기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쟤만. 그래서 얘는 x를 갖다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2t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를 2t로 잡으면은 dx는 2t dt 2dt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네. 반 들어갔네. 미안. 반 들어갔네.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x를 2t로 잡읍시다. 그러면 dx는 2t dt, 2dt.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t도 빵 나와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t는 1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 2t 써주고요. 그 다음에 dx는 2dt가 되겠네요. 자, 근데 f2x는 8f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8ft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16배의 0부터 1까지 ftdt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팔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A1은 8이에요. 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한번 좀 봅시다. 두 번째 거. A2도 본다 그러면은 얘는 0부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쵸? 얘 FTDT. 그럼 어차피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X는 2T라고 적으면은 DX는 2DT. 그럼 요 식은 0부터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4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FET DX 대신에 2DT. 바뀌었네. T를 EX라고 할게요. T를 EX로. 그러면은 DT는 2D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X가 되겠고, 여기는 2DX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또다시 얘는 8FT라고, 8FX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8이 16 나가면은 0부터 2까지 FX, DX예요. 근데 아까 전에 0부터 2까지 FX, DX는 저거 지금 이거 2의 세제곱 나왔잖아요. 16 곱하기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4, 3, 7. 그죠? 괜찮아요? 계속 16배씩 가겠죠? 16배. 그래서 A에는 초항이 8이고 공비가 16인 등비수열이구나. 괜찮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써야 될까? 몰라. 초항 곱하기 공비 항 n-1제곱 이렇게 그냥 씁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였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등비 급수네요. 그쵸? 그럼 얘는 초항이 8분의 1이죠. 공비 16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그래서 16배 하니까 16 빼기 1, 15분의 2. 여기서 그냥 답이 17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이 정도가 진짜 수능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이거보다 더 어렵기는 힘듭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미안. 조금 길어졌네. 빨리 간다 그래놓고서는 미안!